안녕하세요. 사서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꺼운 책이 부담스러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독서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첫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책. 진정한 변화와 조율은 가벼운 행동으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에 새로운 목표와 인생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는 페이서스 코리아와 이창희 님이 함께 쓴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어떤가요? 이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나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한심하게도 아침에 처음 드는 생각은 피곤하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피곤하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뼈를 맞았습니다. 저의 첫 생각이 저의 하루를 지배한다면 저의 하루는 그저 피곤한 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죠. 조금 더 뚜렷하게 매일 아침 저의 하루를 구상해 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30일간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달간 매일 꾸준히 읽고 생각을 한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는 못하고 단숨에 독파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밑줄을 긋고 발췌할 내용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총 60개의 글이 책에 들어있는데요. 아침 글에는 모티베이션을 올려주는 글귀들이 가득했고 저녁 글에는 지친 마음을 되돌아보고 정돈할 수 있는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글들을 발췌하다가 느낀 것은 저는 아직 모티베이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글보다 아침 글을 더 많이 발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거든요. 책에서는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제가 발췌한 몇몇 구절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천천히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2일차 아침. 이 내용부터 저의 밑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장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기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자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학습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자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도 어쩌면 학습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각을 제한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우리의 기준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에 걸맞은 가능성을 함께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네. 3일차 아침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느끼는 본인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고 그것이 가장 진실로 자기 반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라는 무기로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말고 누구나 100%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는 본인을 자각하자고 하는데요. 단순한 반성을 넘어 그를 통해 행동하고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일차, 10일차, 13일차, 16일차 아침 글귀에도 저의 밑줄은 수도 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과
스포를 줄이는 것을 위해 아침이 아닌 저녁 글귀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하나 더 나누고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녁장 가운데에서도 7일차, 12일차, 17일차, 22일차 등등 많은 밑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녁 글귀 중 처음으로 밑줄을 그은 7일차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에서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거나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단순한 지표로서의 어른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졌던 환상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현실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릴 적 제약 없이 가졌던 환상의 현실의 무게 앞에 망상이라 부르며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아이처럼 끊임없이 꿈을 펼친다고. 현실을 외면하진 않지만 품에 지니고 있던 꿈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현실과 꿈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팬을 가슴속에 묻어둔 어린 소년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꿈을 소중히 하며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어른이 되는 길 함께 하실 건가요? 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물음과 시선을 만나기도 하면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견지해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해진 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한들 모두에게 모든 용기가 다시 샘솟을 것이라고 장담하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한 여러분의 실패를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찰해보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간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겁고 진부한 자기계발서가 아닌 가볍게 하루하루의 글귀마다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색을 즐길 수 있었던 책. 그리고 언젠간 마주하게 될 우리의 결승점이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며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